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들어가는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적분까지 수학2에서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뭐냐면, 이 다항 함수가 인수가 뭐가 있냐? 있으면 몇 개가 중복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잡아놓은 게 다항식과 다항 함수를 대하는 기본 사고라고 제가 잡아놨죠.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수능을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녀석이 몇 차식이냐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2, 3, 4차에서 걸리는데 가끔 가다가 F 차수를 안 줘요. 그럼 무조건 이놈의 최고 차항이 뭐지? 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의 fx가 나오면 fx는 최고차가 뭔지 모르니까 n차라고 잡으시고 a의 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점, 여기 앞에 a 쓸 때 0 아니라고 꼭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저차항, 즉 이놈의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분석이 쉬워지려면 이놈이 인수분해가 될수록 분석이 쉽죠. 즉 얘가 대체 인수가 몇 개냐. 예를 들면은 fx가 f형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x란 인수를 가져야 될 텐데 x가 대체 몇 개야?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옛날에는 무조건 한 개였거든요. 점점 얘가 한 개개, 두 개개, 세 개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두 개야, 세 개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투를 지배하는 정리 이걸 아셔야 되죠. 인수정리. 인수정리라 하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항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알파라고 주어지면 보자마자 f알파는 0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f알파가 0이라는 걸 보자마자 수투하는 친구들은 1차식 x 빼기 알파를 인수로서 이렇게 끄집어 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몇 개인지까지 고려하라까지 말합니다. 한 개에서 멈춘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수투가 보통 22번 먹잖아요. 3차 함수가 등장한다? 솔직히 N수생들은 저도 먼저 이제 해설 달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보자마자 에이 무조건 중근과 하나겠지라고 찍고 풉니다. 보통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2인 경우가 좀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주요 표현들이 이런 거죠. 함수값들이 이렇게 같다고 주어지면 고1 때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얘를 k라고 잡아둔 다음에 fx는 k가 되는 실근이 1과 2랑 3이다. 따라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fx 빼기 k는 인수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 나온다. 이거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거 굳이 k라고 안 나오고 f1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면 좋겠다. 두 번째,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좀 뜬금없이 f1은 1, f2는 3, f3은 5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봤는데 여기 붙어있는 y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은 1차식이잖아요. 직선이죠. 그 등차 수열을 찾아서 식을 만드십시오. 보시면 f1이 1이다 라는 얘기는 1,1 지나는 거고, f2가 3이라는 얘기는 2,3, f3이 5라는 얘기는 3,5인데 이 세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은 열심히 구해보면 2x-1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fx랑 2x-1이 같아지는 그 x값이 1과 2와 3이 이걸 다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함수값이 등차수를 이루면은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변을 빵으로 만드세요. fx 빼기 2x-1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1, 2,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 2, 3 넣으면 성립하니까. 그 말인 즉슨 인수 정리에서 요 다항식이 인수가 x 빼기 1이 있고 x 빼기 2가 있고 x 빼기 3이 있지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능숙해지면 이거를 다 스킵하고 보자마자 fx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모르겠다 q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 해석이 숙달되면은 이 조건을 읽자마자 바로 얘가 튀어나올 줄도 아시면 되겠다. 원리도 모르고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된 상태에서 원리를 아는 채로 나와야 돼요. 이 표현은 수2의 전범이 다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미리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인수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받고 앞으로 계속 뭐가 추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x의 차수를 안 준다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잡으라고 했었죠. fx는 a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그럼 이제 n이 뭔지를 구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 이거 수투기 때문에 무조건 4 이하입니다. 무조건 n은 1, 2, 3, 4에서 잡힙니다. 근데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보통 2차 아니면 3차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1차면 너무 쉽고 4차면 변수가 너무 많고 2, 3차가 적당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차수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쫄면 안 되고 그냥 1, 2, 3, 4 다 해봐서 되는 걸 답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면. 그런데 다항함수가 등장했는데 차수를 지정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2차식이다 얘는 뭐 3차식이다 이렇게. 그러면 제발 2차식 이하면 이렇게 대놓고 미지수를 다 까세요. 그러니까 f가 문장으로 주어지잖아. f가 2차 함수다 라고 주어지면 2차라고 그냥 두지 말고 fx를 구체적으로 식을 잡으시라. 그 다음에 1차라고 대놓고 주어지면 이게 뭐 거칠 거 없죠. ax 플러스 b로 잡으면 되죠. 그런데 3차 이상이 등장하면 이런 문장 많이 있잖아요. f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아유 길다 1인 3차 함수다 이렇게 등장하면 보자마자 fx를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뒤를 일단 점점점 찍으세요. 왜냐면 3차 이상을 주면은 보통 밑에 뭐 가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조건을 통해서 이 녀석의 인수라든가 아니면 이 특성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 잡아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세팅. 이것도 안 해놓고 문제 풀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 수험 때도 말했지만 미지수의 개수는 무조건 3개 이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3개짜리로 그 셋 중에서 하나는 엄청 빠르게 사라져요. 그럼 또 따져. 여기 3개인데요. 금방 죽어요. 셋 중 하나가. 그래서 2차까지는 잡아도 된다. 그리고 2차식은 중3 때, 중딩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관없음. 3차가 문제지. 그리고 앞서 했었지만 수2가 주력으로 다룬 함수가 물론 3차랑 4차긴 한데 근본적으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그 성질을 내기 때문에 2차식의 성질을 싹 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2차식이 주어졌는데 함수 관점으로 주어지면 여러분이 대칭축을 안 구한다? 전 재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칭성 무조건 쓰셔야 되고 이번 6평 20번 적분 문제가 요거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아셨으면 좋겠다. 이건 미적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대칭성 테마를 정말 물어보고 싶어 죽겠는데 남은 함수가 얘밖에 없어서 그래. 왜냐? 지금은 미기화계 시대잖아요. 쪼갰잖아. 도형을 물어볼 만한 데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방정식 관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실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를 가르세요. 이거는 3차 때도 말할 거고 4차 때도 다 말할 겁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개, 1개, 0개. 3차 방정식은 1개, 2개, 3개. 4차 방정식은 0, 1, 2, 3, 4 다 된다. 이걸 뒤에서 다 언급할 텐데 일단 근본은 얘부터다. 왜 그러냐면 보통
22번이 아니더라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3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fx가 3차라고 준 다음에 인수 하나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를 분석하라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때 이 녀석의 근을 분류해야 되거든. 두 개인지 중근인지 하나도 없는지. 이게 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두 개라 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인 거고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중근일 거고 한 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딱히 식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할 만한 사항. 앞에 노골적으로 x-1이라는 인수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가 모르는 인수가 알파, 베타 이런 게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사고방식. 알파랑 베타랑 1과 비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fx를 내가 식을 세팅했는데 이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볼라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이 알파랑 1이랑 비교했을 때 알파가 1보다 큰지 1과 같을 수도 있는지 작은지를 케이스 분류를 다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작년 6평 12번인가? 여러분 이 문제 아세요? 알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케이스 분류해서 푼다. 그 다음에 좀 너무한 케이스긴 하지만 만약에 fx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오면 알파랑 베타랑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의 위치가 이 둘보다 다 작은지 요 사이에 낑겼는지 이 둘보다 모두 큰지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를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고 분류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연습 문제 풀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비교하는지. 대부분 비교 대상이 0, 1 같이 간단한 숫자만 나와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0이 많습니다. 왜? 애초에 학생들이 많이 못 풀 걸 아니까 숫자까지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가 파악됐으면 인수분해를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수준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껴있는 경우에도 도전해봐야 됩니다. 의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돼요?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전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안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 근의 공식 마렵다 이러면 안 되고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만 해결 가능한가? 이거부터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3번이 도저히 안 돼. 그럼 근의 공식. 그러니까 의외로 근의 공식이 치트키긴 한데 그 치트키를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의 공식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문제가 쉬운데 마무리만 더러운 경우, 아니면 이번에 7월 학평 22번 같이 대놓고 그 같은 문제인 경우. 7월 22번은 절대 안 풀어도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3차 함수 분석하고 쓸모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할게요. 어차피 한번 본다고 해서 와닿지도 않고 저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보통 최고차항 구하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 등장하면 내가 최고차를 확보했다 요거죠. fx가 k의 x n제곱부터 시작하고 뒤는 몰라. 그래서 맨날 많이 보시는 표현이 요거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가장 높은 차수만 보는 거니까 3x제곱 뒤에 있는 쩌리들 2x랑 1은 무시하고 여기가 3x제곱 시작하니까 요렇게 비교해서 fx 빼기 2x 세제곱이
3x제곱 곱하기 2가 돼서 6x제곱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잘 하겠지만 진짜 순간적인 실수로 이거 안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낮은 차수 ax 더하기 b까지도 적어준다는 사실을 까먹지만 맙시다. 아마 이거는 쉬운 3점급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게 최고차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건 커질 때 큰 걸 비교하는 거니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질 때는 최고차가 아니고 최저차를 비교하는 겁니다. 즉, 이 함수가 끄트머리가 뭘로 끝나느냐. 무슨 말이냐면 fx가 보통 뭐 3차 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3차로 시작해서 얘가 상수항으로 끝날지 1차식에서 멈출지 2차식에서 멈출지를 모르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0으로 갈 때 xn제곱분의 fx가 k라고 주어지면 이 녀석의 가장 낮은 차수가 n차식이고 그 녀석의 개수가 k다.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좋아하는 숫자 7? 난 3이야. 이렇게 있으면 fx가 가장 낮은 차수가 3x제곱을 시작하고 뒤가 뭔지 모르겠음. 3차식, 4차식.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중근이 확보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0으로 갈 때랑 무한대로 갈 때랑 착각하면 안 된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1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위에 붙어있는 fx-1이라는 다항식이 3x제곱으로 시작하고 뒤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양심상 점점점 달아놨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4차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점점점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런데 왜 맨날 0만 해요? 딴 것도 갈 수 있잖아. x가 1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이 인수 x 빼기 a라는 인수가 몇 개 있는지를 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예시로 볼게요. x가 1로 갈 때 x-1 제곱분의 fx 더하기 1이 2다 라고 주어지면, 여러분 많이 했던 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인수가 x 빼기 1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밑에가 2개니까 당연히 위에도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지 약분돼서 날아갈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qx라고 잡으면 이렇게 내가 세팅이 되는 거고, 하나 놓치면 안 되지. 극한값이 결국 2였잖아요. 즉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왜? 이거 약분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수학적으로 있어 보려고 qx라고 적은 거지, 실제로 fx가 3차 내지 그 4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쓸 때 실전에서는 아마 이렇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겠죠? 4차면 이렇게 쓸 거고 3차면 이렇게 쓸 텐데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다음 극한 여기서 멈출 거고, 연속함수의 성질. 최근 들어서 중킬러급에서 좀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이 F랑 G가 연속일 때,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F랑 G가 연속일 때 F 더하기 G가 연속이다 아는 거고, F 빼기 G도 연속이다 아는 거고, 곱하기도 연속이다 까지는 다 쉬운데 나누기는 조심하라 배웠죠. 왜? 분모가 빵이면 안 된다며. 그럼 당연히 뭔가 제한 조건이 걸렸으니까 문제 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수 함수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 두 다항 함수 fg에 대해서 hx를 gx분의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정의역에 gx가 0이 되는 게 빠져야겠죠.
그런데 분명 분수함수면 분모가 빵일 때 불연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이래. 라는 얘기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해석하면 그 구간 내에서 항상 gx가 0이 아닌 거죠. 분모 0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수학에서 뭐뭐가 아니다, 이딴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꿔가지고 0이 아니다를 바꾸면 0보다 항상 크거나 혹은 항상 작아야지 0이 아닌 거죠. 부등식으로 문제 바꿔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수투 문제 풀다가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 나오면 부등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가 1차적으로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 이건 미분에 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떠오를 텐데,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는 이 gx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을 끌고 와도 0보다 큰 거죠. 즉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겉보기에는 부등식 문제인데 사실상 함수의 최대 최소 묻는 문제로 바뀌어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혹은 모든 녀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놈을 끌고 와도 작다는 뜻이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뒤에 미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최소값, 최대값 끌고 와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분수함수로 주어졌는데 무조건 연속함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녀석이 절대로 0이 아니란 뜻인 거고, 절대로 0이 아니란 뜻은 뭔 뜻이라고요?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다가. 그런데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치트키가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이. 그래서 보자마자 판별식이 0보다 작어 하면 될 텐데, 조심해야 될 점, 이 밑에 있는 식을 보고 2차식이라고 인식한 순간 좀 큰일 났다. 왜 2차식이면 안 되지? A가 뭔지 모르잖아. A가 0이면 2차식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에 미지수 붙어 있으면 케이스 가르세요. 0인지 0 아닌지. 이거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깔려 있으면 0인 경우랑 0 아닌 경우로 반드시 갈라야 된다. 근데 A가 0인 경우 한번 넣어봤어. 기분이 좋아지네. 빵빵 해서 1밖에 안 남네요. 분모가 절대 0 될 수가 없죠. 오케이, 연속함수 돼야 돼.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 경우는 2차식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판별식 써가지고 풀 수 있겠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가요? 작다인가요? 작다죠. 그래서 판별식 써가지고 항상 0보다 작다. 그래서 풀면은 0부터 4까지인데 이렇게만 답 내면 사실 틀린 거죠. 위에서 A는 0을 체크 안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실전에 내면은. 참고로 그 수능에서는 아무리 쉬운 것도 순간적으로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공식 자체를 기억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현장에서 내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가 헷갈린 순간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판별식을 위한 공식을 증명해? 그러면 안 되고 예시를 들어. 근이 안 존재하는 거 하나 예시 들어봐요. x제곱 더하기 1 판별식 구해봐. 음수잖아. 근이 없으면 음수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이거 은근히 팁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식 기억 안 나면은 진짜 뇌가 겪어봐서 그래. 겪어봐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당일날 한 10번 초반대에서 이런 상황 벌어지면은 뒤가 그대로 말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기억할 때는 숫자로 기억하자. 예시로 기억하자. 그 다음에 사실
케이스 2가 더 중요합니다. 수학 2에서는. 보통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주어졌는데 분수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 등장하면은 무조건 이 G분의 F라고 나와 있을 때 얘가 연속이 되려면은 무조건 G가 F에 있는 인수를 다 나눠 떨어져야 돼요. 즉 분모가 나만하지 않게 전부 약분돼야 됩니다. 뭔 소리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곱하기 HX가 FX래요. 그런데 여기 붙어있는 녀석이 H가 연속함수랍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X 빼기 3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다. 얘 연속이다. A 더하기 F3 구하세요. 정말 전형적인 3점 문제 아닌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보자마자 일단 왼쪽에 인수 X 빼기 3 보이니까 X에 뭐 넣고 싶어? 3 넣고 싶죠? 넣고 싶어야 돼. 그럼 좌변이 0이고 9 플러스 3A 플러스 3은 0이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 기초적인 문제에서 뭔가 뽑아야 되는 게 많아. 두 번째 사고방식은 F가 연속이랬는데 당연히 타겟팅은 누구겠어요? 3일 거 아니야. 3이 가장 특이한 놈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식에서 F만 따로 빼올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fx는 쓰시고, 내가 fx만 따로 빼오겠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x 빼기 3을 나누겠다는 뜻이죠. 근데 나누려면 뭐가 보장돼야 돼? 0이 아니라는 게 보장돼야 되죠. 즉 0이 아닐 때랑 0일 때랑 갈르세요. 그럼 0이 아니라고 보장된 상태에서는 나누면 되잖아. 나눠요. x 빼기 3분의 x제곱 ax 플러스 3. 근데 x가 3이면? 잘 생각해봐. fx인데 x가 3이래. f3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의외로 이거 쓰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fx가 이렇게 x가 특정 숫자일 때, 특정 숫자가 아닐 때가 나오면 특정 숫자일 때는 그냥 이 3이란 값을 대입한 거를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은근히 애들이 못해요. 아, 애들이래. 학생들이. 애들 아니잖아 이제. 내년 되면 다 성인인데. 저 졸업할 때 학생들한테 다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 김솔 씨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다 어른인데. 아무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연속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A 값이 뭔지도 알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식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됐는데 얘가 약분되죠. x-1이네. 그리고 나서 얘도 약분시켜가지고 x-1인데 x가 3으로 가까이 가니까 f3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얘가 이거 인수를 싹 다 잡아 먹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간을 나눠서 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결론이 2로 끝나다 보니까 구간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fx는 x-1이다 이렇게 결론내도 되는 거잖아요. 결론만 보면 이렇게 분수 함수 형태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다 약분 떨어져야 된다 라고 귀결될 수가 있지.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3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을 나눠버려야 되지만 연속 함수가 보장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만 기억해서 보면 이런 거죠. x 곱하기 x-1 곱하기 fx가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나왔어. 그러면 근데 f가 연속함수래. 그럼 보자마자 아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3차 함수의 인수에 무조건 x랑 x 빼기 있어야 된다고.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뒤는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도 돼요. 왜? 그래야지 연속함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x제곱 x-1제곱 fx가 뭐 4차식이야. 근데 또 f가 연속이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x제곱이랑 x 빼기 1제곱을 나눴을 때 0으로 가는 게 단 하나도 안 남아야 되니까 무조건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이 인수가 다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x제곱, x 빼기 1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알고 갑시다.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왔어요. 7급에서도.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 써놨지.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gx의 인수를 오른쪽에 있는 fx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싹 다. 모자라면 안 돼. 근데 오른쪽에 단 어차피 0이 안 되는 인수 x제곱 플러스 1까지는 가져올 필요가 없다. 왜? 아까 전에 이 인수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0 안 되잖아. 굳이 옆에 있는 녀석이 안 가져도 된다. 근데 이건 내가 높아심에 적어놓은 거고 이런 일 보통 안 생기니까 방금 제가 들어놓은 이런 예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수를 오른쪽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빼기 1 hx가 fx고 h가 연속함수면 원래 올바른 풀이는 이렇게 hx가 얘가 0이 아닐 때는 나누기를 해가지고 x 빼기 1분의 fx다 쓰시고, 얘네가 0이 될 때는 0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주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x가 0일 때의 hx는 h0이지 뭐. x가 1일 때의 hx는 h1인 거지. 써놓고 연속함수를 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보자마자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 정석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방금 내린 결론을 토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얘를 보고 얘 연속이라고? 보자마자 fx는 x-1에 뭐가 붙어있는 함수야 라고 다이렉트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추가 조건 붙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요거까지는 알고 갑시다. 최근 한 2-3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 패턴을, 원래 이게 연속함수 단독 문제로 나온 거는 작년 수능이 처음인가 두 번째였던 것 같고, 보통 얘가 단독 등장하기보다는 미분이랑 적분이랑 섞여 나오기 좋기 때문에 일단 연속에서도 언급을 하고 미적분에도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냐? 연속함수가 가질 수 있는 식이 여러 가지인 경우라고 써놨는데 뭔 말이냐면 fx가 연속이라고 주어졌는데 작년 수능 문제를 예로 들어 볼게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1이다.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 문제가. 그럼 이걸 보면 당시 푸는 요령이 뭐였었냐?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f가 될 수 있는 후보 대상을 다 찾은 다음에 이거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y는 1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요 세 직선 중에서 이제 f가 취할 수 있는 함수가 대체 무엇이냐를 주는 건데, 여기에 부가 조건이 뭐가 붙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f의 최대값이 1로 막혀있다. 그 다음에 f의 최소값이 아마 0이었나? 이 상황에서 x랑 1이랑 마이너스 x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겠느냐, 이걸 찾는 거였는데, 그 찾는 요령이 뭔지를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둡시다. 이거 최근 트렌드라서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이용해서 제시한다. 이게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fx의 세제곱 fx제곱 마이너스 x제곱 fx 플러스 x제곱은 0 해놓고, 자 fx가 항상 이걸 만족시킨다. 그리고 나서
f의 최대값이 1이고 f의 최소값이 0이다. f 찾아봐. 이딴 식으로 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꼭 이렇게 깔끔하게 x로만 떨어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게 들어가더라도 고1대로 돌아가서 공통인수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앞에서 공통인수가 f제곱이 보이고 뒤에서는 x제곱이 보이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원칙을 살려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것을 상기시켜야 되고, 웬만하면 근데 제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2차식으로 많이 주어지긴 할 겁니다. 작년도 방금 3차 방정식 했는데 풀기가 쉽긴 쉬웠어요.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통해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함수 f가 뭐 이걸 만족시킨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딱 봤는데 f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합이 x 더하기 x제곱이고 곱이 x세제곱이니까 딱 봐도 되죠.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가 노골적으로 되도록 줄 겁니다. 여기서 근해 공식까지 가는 선 넘는 문제는 그냥 킬러급일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fx 빼기 x 곱하기 fx 빼기 x제곱이 0 나오니까 fx가 될 수 있는 식은 x 또는 x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아 그럼 fx는 1차 함수거나 2차 함수네 라고 한 순간 큰일 납니다. 왜? 이거는 각 모든 실수 x라고 그랬으니까 x값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거를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무조건 얘가 0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얘가 0일 필요가 없는 거야. 0이 되는 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거나, 이것들을 각 x별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제곱이랑 x가 있는데 fx가 고를 수 있는 게 x 또는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빠져 있으면 그냥 난 마이너스 1에서는 얘 고르고 싶어. 고르고, 마이너스 2에서는 나는 갑자기 직선을 고르고 싶어. 얘 고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함수의 개수가 무한하게 많아지잖아요. 여기 갔다가 지맛대로 왔다 갔다 거리면.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무조건 붙여줄 겁니다. 연속함수가 되면은 방금 했던 짓이 불가능해지지. 만약 내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란 값을 택한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죠. 점프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연속함수면서 fx가 될 수 있는 대상이 2개건 3개건 이렇게 주어지면 일단 후보군을 다 그려놓고 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은 무조건 이 후보군의 교점에서밖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 빨간색 그래프를 택해가지고 f를 먼저 찍어냈으면 절대로 이 직선을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쭉 오다가 0에서는 얘나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고, 이제 0과 1 사이에서 이제 x제곱 지겨워, x로 갈래, 이제 가능한 거죠. 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다가 2차를 택해도 되고 이제 1차를 택해도 되는 분기점에 왔으니까, 교점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fx의 식이 2개가 주어지면 이 둘에 대해서 교점부터 구하고 보십시오. 그럼 이 교점에 대해서 fx가 x제곱 또는 x를 선택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얘 또는 얘 두 가지, 0과 1 사이에서는 직선 또는 x제곱도 두 가지, 1보다 커질 때도 x제곱이나 x 두 가지 해서 총 8가지의 경우수가 나와요. 근데 설마 8가지를 다 조사하라 그럴까? 그러지는 않고 보통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붙냐? 제일 쉬운 거, fx가 다항함수다 라고 한 순간 2개밖에 안 남지. x제곱이나 x.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좀 다르게 말하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주면, 마찬가지로 x제곱이랑 x만 미분 가능하지,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는 얘를 골랐다가 갑자기 x가 땡겨가지고 x 골랐다가
갑자기 또 x제곱을 골라버리면 여기랑 여기서 어떻게 돼요? 뾰족해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봐가지고 f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런 뾰족한 게 생기면 안 되니까 둥글둥글한 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해가면서 f를 골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f가 x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1이었잖아요. 그럼 세 가지 후보군이 여기 있는데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이제 f를 골라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를 고를 수 있는 경우수가 마이너스 x 또는 1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놈 최대값이 1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겠지. 탈락. 그래서 답은 보라색 쓸게요. 보라색.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간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계속 쭉 상수함수로 간다고 가정합시다. 쭉 가면 이 녀석 최소값이 0으로 막혀 있는데 더 이상 0으로 가는 길이 생기지가 않죠. 최소값을 0을 찍으려면 무조건 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라고 작년에 수능에서 갑자기 냈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0을 찍었고 최소가 0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분기점이 위 또는 아래인데 더 아래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위로 가라. 또 같은 논리로 최대값이 1로 막혀 있으니까 더 위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라. 그래서 후보군을 찍어 놓고 교점 잡아 놓고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여기 붙어 있는 추가 조건이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문제가 쉽게 나와서 최대치수로만 줬는데 제가 골라온 문제 아마 적분도 있을 거예요. 기출에 적분이 있기 때문에 함수를 봐가면서 골라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줄 수도 있는데 다른 경우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제시할 수도 있다. 뭔 소리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함수 f랑 g가 둘을 더했더니 x 더하기 x제곱이고 곱했더니 x 세제곱이래요. 그럼 딱 봐도 f랑 g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야? 더해서 x 더하기 x제곱이고 곱해서 x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또 x랑 x제곱이겠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수분해는 잘 되게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논리가 똑같네. fx가 될 수 있는 것은 x 또는 x제곱인 거고 gx가 될 수 있는 것도 x 또는 x제곱인데 위에 문제랑 차별점이 뭐냐? f랑 g랑 더해서 x 더하기 x제곱이라고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f를 x라고 고른 순간 gx는 자동으로 뭐죠? x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즉 f의 행동이 g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쌍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곱을 달고 여기는 빼주세요. 즉 fx랑 gx가 x, x제곱 이런 쌍을 가져가거나 x제곱 x 이렇게 쌍을 가져간다.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x제곱이랑 x의 후보군을 잡으면 교점이 0과 1이 잡힐 거고 만약에 내가 0보다 작은 쪽에서 f를 이렇게 골라버리면 자동으로 g는 누구? 밑에 있는 1차식.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f를 내가 x제곱으로 잡아버리면 gx는 자동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f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g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사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이랑 섞으면 적분이래. 부등식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fx가 이거 써놨네?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제한 조건을 걸면 그래프를 째려봤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f가 g보다 크려면 f가 뭐여야 돼요? 얘일 수밖에 없지. 위에 떠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게 g. 0과 1 사이에서 f가 g보다 더 크려면 f가 뭘 골라야 되죠? 얘 골라야 되죠. 자동으로 얘가 g. 1보다 큰 쪽에서도 f가 더 커야 되니까 빨간색이 f고 파란색이 g다. 그래서 fx의 식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0과 1 사이에서는 x, 1보다 클 때는 x제곱이다. 이렇게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하필 최근 3개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엔 f가 증가함수다 라고 제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f가 될 수 있었던 후보는 x제곱이랑 x가 있을 때 요 교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에서 총 8가지였는데 증가함수로만 제한시키면 0보다 작은 쪽에서 뭘 고르면 안 돼? x제곱은 고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고정된 상태고 이쪽은 뭐 아무거나 골라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수가 두 가지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f의 후보가 되는 함수들을 준 다음에 아까 방금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부등식이라든가 최대체수라든가 증가함수라든가 미분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추가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이를 고민하게 하는 게 요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근데 그 후보군을 찾아내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인수분해라든가 합과 곱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시를 의도적으로 엄청 쉬운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실제 출제된 것들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불연속 함수 곱하기 연속 함수가 연속 함수일 조건. 그 함수의 극한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fx를 그래프를 던져주고 gx를 그래프를 던져준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뭐 fx 더하기 gx는 뭐 어디서 연속이다, fx 곱하기 gx는 뭐 연속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f랑 g 이 재료들이 대부분 둘 다 불연속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땐 진짜 별 수 없어. 이렇게 표 그려놓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알파, 베타, 감마, 별, 세모, 한자, 구 해가지고 얘네들을 곱하건 더하건 빼건 이렇게 막 해서 진짜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 특수 케이스는 꼼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평가원이 무려 2005년부터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둡시다. 게다가 최근에 조금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2번이 중요해요. f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근데 g는 명백하게 연속이다. 그런데 둘을 곱한 놈이 연속이래. f 곱하기 g가 연속이래요. 그러면 결과가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빵입니다. 증명을 개략적으로 하면 f가 불연속이란 얘기는 좌랑 우랑 함수값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다르죠. 다 같으면 연속이니까. 근데 다른 값들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똑같아졌어. 그런 수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잖아. 0 곱하면 다 0이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음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근데 이거는 수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게 말이 연속함수지 실제 출제일 때는 다항함수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gx가 다항함수라면 함수값이 0 나왔기 때문에 인수정리에서 무조건 인수가 x 빼기 a 하나가 확보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의 패턴이 뭐였냐면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7조 안 됐지. 7이고 0과 1 사이일 때는 뭐 좋아해? 네. 1보다 클 때는 818로 하겠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gx가 또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뒤져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붙은 연속함수 문제가 최소 10개가 넘을 겁니다. 진짜 저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곱했을 때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gx를 구해봐라. 그러면 f를 봤을 때 0에서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죠. 1에서도 불연속이죠.
0과 1에서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함수인 gx랑 곱했더니 연속이라는 얘기는 gx가 0에서도 0이고 1에서도 0이란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인수가 x랑 x-1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얘가 마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그냥 완성이 된 거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진짜 지겹게 많이 나왔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은 이 파란색 파트는 안 건드려요. 빨간색이 변해. 이거를 너가 알아서 만들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 어려운 문제 보면 이런 거 많잖아. fx가 주어지고 직선 y는 t랑 만났을 때의 교점의 개수를 뭐 gt라 하자, 이런 느낌의 문제 많이 푼 적 있죠.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걸 던진 다음에 뒤에 밑에 있는 파란색이랑 붙여서 연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보통 이 파란색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고 보자마자 초록색을 만드는 거, 이거 자체에 느림이 있어서 안 된다. 얘는 완전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발전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대부분 이겁니다.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거는 무한대로 터지지 않죠. 보통 무한대로 간다는 걸 수학과 사람들은 터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져버리는 불연속이 나오면 인수가 하나 갖고 충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죠? 맞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예시를 3개 갖고 왔습니다. 제가 편의상 용어를 무한 불연속이랑 유한 불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한 불연속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끊기기만 한 경우를 유한 불연속이라고 그러고, 무한 불연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대로 터져버린 이런 케이스를 무한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유한 불연속이면 아까 봤듯이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얘를 연속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곱했을 때. 그래서 얘는 필요한 인수 개수가 1개면 충분.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0에서 끊겨 있는 유한 불연속인데 x 하나만 곱해주면 자동으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수는 딱 1개. 그런데 무한대로 터지는 게 나오면 이렇게, 근데 터지는 정도가 밑에 있는 인수 개수가 중요해요. 밑에 있는 인수 개수가 딱 1개라면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gx가 만약에 x를 하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랑 약분돼 가지고 fx 곱하기 gx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qx랑 0 곱하기 이거니까 0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연속인지 아닌지 보장이 안 돼 있죠. 즉 무한대를 일단 유한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인수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까지 만들려면 인수가 최소한 2개는 필요합니다. 즉 무한대로 가는 불연속을 연속함수까지 끌고 오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즉 여기서는 x제곱까지는 끌고 와야지 안정적으로 얘를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인수의 개수를 딱 1개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여기가 제곱으로 돼 있으면은 g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x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x제곱을 죽이면서까지 연속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3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은 연속함수만 갖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미분 배울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랑 곱했을 때 미분 되기 위한 조건이랑 섞어서 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웃긴 게 결론이 거의 똑같아요. 얘랑 연계되기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어놨죠. fx가 0보다 클 때는 x는 1에서 무한대로 터지는 x 빼기 1 제곱분의 1, 0에서는 0,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gx가
다항함수다. 근데 f 곱하기 g가 연속이다. 그러기면 g의 조건은 뭐냐를 봤더니 f가 x는 1에서 무한대로 터지는 무한 불연속이고 0에서는 0에서는 여기는 1로 되고 여기서는 1로 되지만 여기선 0이니까 연속이 안 되죠. 유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무한대로 터지잖아요. 이거를 다 극복하면서 연속이 되려면 gx가 일단 x 빼기 1도 가져야 되고 0에서 불연속이니까 x도 가져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도 가져야 되긴 되는데 이제 개수를 정해야 된다. 1에서는 무한 불연속이면서 밑에 있는 차수가 2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2개보다 많아야 된다. 3개. 0에서는 유한 불연속이니까 1개면 충분하다. 여기는 무한 불연속인데 밑에 있는 게 1차식밖에 안 되니까 얘를 극복하려면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면 되는데 제가 오타를 냈군요. 3이랑 2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속함수에서 플러스 알파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래서 그 숙제가 뭐였냐면 내일 1번부터 8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미분 파트가 개괄부터 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미분계수와 도함수. 근데 사실상 도함수는 수투에선 너무 쉬우니까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미분계수로 얼마나 장난질을 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죠. 접선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활용이 뭡니까? 속도,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 근데 속도, 가속도 파트는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올 여지가 있는 건 속도와 거리입니다. 적분이 들어가야 돼요. 작년 14번인가? 깜짝 놀랐어. 속도와 거리가 14번 먹고 심지어 그 기억 니은 디귿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는 오로지 식만 때려박으면 되는 문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푸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분 가서 열심히 할 거고 우리가 메인으로 할 것은 미분계수, 즉 미분 가능성. 되게 잘 나오는 거.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접선에서는 이번 6평 때 갑작스럽게 나온 유형이 있죠. 평균값 정리. 그런 게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원래 수투에서는 되게 가벼운 수준만 나오다가 요즘 수능이 자꾸 범위가 좁아져가지고 과거 미적분 기출에 있었던 것을 수학2로 함수만 다항하면서 바꿔서 내려오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석하는 걸 좀 설명드릴 거고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보다는 그래프에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성질들 그냥 3차, 4차 문제가 나왔다? 무조건 후보군은 여기밖에 없고 이 내에서 골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공부량을 여기에다가 좀 치중을 해야지 2등급, 3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정말 기본기 정도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미분계수. 근데 제가 갑자기 제목을 미분계수라고 안 달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달았죠. 조심해야 되는 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면 무조건 미분계수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이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랑 미분계수는 다른 겁니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일까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얘가 굉장히 좁아요.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미분계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맞지. 미분계수 정의 쓸 줄 아십니까? 밑에 나와 있죠. f'a가 h가 빵으로 가면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거 안 적어도 돼. 다 적혀 있는 거니까. 교과서에 다 있는 거고.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이랑 왼쪽의 극한이 다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다 그런 거죠. 편의상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우리끼리 기호 난 말하기 힘드니까 다섯 글자잖아. f 프라임 a 한 다음에 r 쓰면은 오른쪽 라이트, l 쓰면 레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영어 써도 되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정확하게 이 구조를 만족시켜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구조가 f 빼기 f를 다 분자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의 차가 밑에 분모에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괄호 안의 차가 무조건 분모에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즉 f 빼기 f 구조가 나왔다. 무조건 둘의 차를 일단 나누고 곱하세요. f 빼기 f 구조가 나오면 별이랑 뭐로 하지? 하트.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걸 보자마자 둘의 차를 나눠주고 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미분계수, 이게 있으면 미분계수. 리미트가 없는 경우는 이거 왜 하냐? 평균값의 정리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써먹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f 빼기 f를 보면 난 반사적으로 저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봤던 게 이런 거겠죠. 이런 거 F'A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기본 문제에서 많이 봤죠. 센수학이든지 뭐 고쟁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준비할 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둘의 차가 4H잖아요. 그럼 4H를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만 따오면 아까 미분계수 구조가 둘의 차가 밑에 있는 거였잖아요. 구조가 완성됐으니까 이 자식이 F'A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후속 처리해주면 2가 남으니까 2F'A. 아마 다들 이렇게 푸셨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평가에서 또 장난질 쳤던 게 뭐냐면 이런 거. X는 2로 가는데 여기를 X제곱으로 주는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H가 0으로 갈 때 요 식을 보면 여기서 변수가 뭐죠? 변하는 수는 H죠. 그래서 변하는 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죠? H가 0으로 가면 A로 가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여기를 완성시켜야 돼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향하는 숫자가 F' 안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 구조상.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질 친 게 밑에 있는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제곱 빼기 f4 요거죠. 보면은 f 빼기 f 구조가 나왔는데 얘는 알맞게도 얘랑 얘 차를 밑에 가다가 넣어줬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구조를 만족시켰고 조심해야 되는 거 x는 2로 가니까 x제곱은 어디로 가? 4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F'2라고 쓰면 큰일 나고 F'4라고 써야 된다. 이거 은근히 틀린 친구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제가 학생 때 냈던 게 뭐냐면 얼마 전 일이에요. 여기에 x가 3으로 갈 때 fx 빼기 f3분의 fx제곱 빼기 f9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 빼기 f를 보면 무조건 둘의 차를 나누고 싶어져야 돼. 어떻게 나누냐면 오른쪽에 보이듯이 분모, 분자 그 내부에서 나눠주고 곱하고 분모에서도 나눠주고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붙어있는 이 부분의 식이 미분계수 구조를 만족시켰고 밑에 있는 이놈도
미분계수 구조식을 만족시켰죠. 그런데 위에 있는 놈은 x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3으로 가면 9로 가기 때문에 f 프라임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f 프라임 9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뭐야 이거?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놈은 정확하게 미분계수 구조를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에 f 프라임 3이라고 쓰면 되고, 후속 처리 여기 남는 것들은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x가 3으로 가니까 3 대입해주면 6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이미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변형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전제가 f가 미분 가능할 때는 이런 짓을 막 해도 됩니다. 즉 h가 변형돼 있건 x가 변형돼 있건 미분 가능하면 막 해도 돼요. 전제가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미분 가능하단 말을 대놓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수투기 때문에 뭐 fx가 다항함수다. 다항함수 미분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적혀 있으면 이 미분계수가 변형된 식을 마구잡이를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경우, 대놓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주어지면 방금 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좌랑 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냥 일일이. 근데 하필 그게 작년 9평 52번에 나왔어.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킬러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준 킬러로 떨어졌을 때 대비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뭐냐, fx가 이렇게 대놓고 미분 안 되는 걸 줬습니다. 1에서 미분이 안 돼요.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고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구성된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직선으로 준 것 뿐이지,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4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f 프라임 1의 우미분계수가 4다. 좌미분계수 f 프라임 1 레프트는 마이너스 2다. 즉 꼭 제가 지금 예시 든 것처럼 직선형이 아니더라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똑같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오타가 있네. 1로 바꿔주세요.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첫 번째,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 있냐.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만약 기억닌 디귿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가 h가 0할 때 f1 플러스 h 빼기 f1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보자마자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h가 0으로 갈 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하면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적어놓은 게 증분의 부호가 일정한 경우 이렇게 써놨잖아요. 뭔 소리냐, 여기 밑에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 배울 때 h가 0으로 갈 때 h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배웠지만 맨 처음 배웠을 때 돌이켜봐, h라고 안 썼어요. 델타 x라고 쓰지 않았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h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가 일정한 경우, 그 뜻입니다. 예시를 들면 바로 와닿을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1 플러스 h 제곱 빼기 f1,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도 있고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h가 0 플러스로 가건 0 마이너스로 가건 h 제곱은 항상 부호가 어떻죠? 0보다 크잖아요. 즉 h의 부호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상 보면 여기가 1이면 1 플러스 h제곱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마치 미분계수처럼 보이는 이 극한값은 미분계수가 아니고 우미분계수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결과값도
h가 0 플러스로 가건 0 마이너스로 가건 전부 다 우미분계수인 4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로 수렴한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분 안 되니까 A 보자마자 안 되겠지라고 그어버리면 재수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고정된 게 제곱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죠? 절대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h가 0으로 가면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랑 0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절대값 h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좀 연습 좀 해보시라고 절대값 h가 아니라 마이너스 절대값 h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항상 부호가 어때요? 음수잖아요. 그럼 보니까 둘의 차가 밑에 있으면서 1 빼기 절대값 h는 여기 왼쪽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 우랑 좌 중에서 좌미분계수밖에 조사를 못한다. 즉 좌미분계수의 값인 마이너스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대칭성이 있는 구조라 그래서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 뿔마가 대칭적이죠. 이 구조가 이미 2008년인가 9년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무려 14년 만에 평가원들이 낼 게 없었는지 복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F1 플러스 H랑 F1 빼기 H 그리고 둘의 차인 EH가 밑에 나눠져 있으면 놀랍게도 2분의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가 돼요. 즉 두 미분계수의 평균 나옵니다. 오타를 냈네요. R이랑 L로 바꿔야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저기 위에서 얘 우미분계수가 4고 얘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둘의 평균이 4랑 마이너스 2의 평균이니까 그냥 1이다 라고 답 찍어버리면 된다고.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년 넘게 묵혀있다가 갑자기 내가지고. 자,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지금 얘는 미분 가능한 구조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둘의 차가 밑에 있으면 되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엄밀하게 미분계수 구조식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 구조식에는 반드시 F1이라는 함수값이 필수잖아요. 근데 여기 식에는 F1이 안 보이잖아.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놈들이 맨날 하는 짓이 똑같은 거 더하고 빼고 그거 많이 하죠. 그래서 강제로 미분계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빼기 F1과 더하기 F1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나눠줘요.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묶고 이렇게 뒤에 두 개를 묶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증명과정 어차피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미리 밖으로 뺄게요. 그래서 2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갔고 앞에 두 개를 묶으면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우리가 아는 식 그거 나왔고 왼쪽은 오른쪽은 H분의 F1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보통 문자가 붙어있는 게 왼쪽에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자리를 바꿔가지고 F1 빼기 H를 왼쪽에다 놓고 F1을 오른쪽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킨 다음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래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조사하려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자, H가 0 플러스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증분이 양수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요 파트가 우미분계수인 4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붙어있는 이 녀석은 H가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H는 무조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무조건 왼쪽밖에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 0 마이너스로 가면
이번에 초록색만 봐. h가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왼쪽 녀석이 좌미분계수가 되죠. 초록색만 보면. 그런데 h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이번엔 오른쪽 녀석이 마이너스 h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가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개별적으로는 수렴하지 않는데 둘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더한 값은 같잖아.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 라고 쓸 수 있고, 결론을 내면 결국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니까 평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이렇게 1 플러스 h랑 1 빼기 h 이렇게 구조가 등장하면 오른쪽 미분계수랑 왼쪽 미분계수의 평균만 구하면 그게 답이군 라고 결론만 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미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미분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려면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F1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구조를 맞춰서 연산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아유 힘들어. 이게 준킬러급으로 떨어지려면은 50번 떨어지려면은 이 함수를 단순하게 줄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 8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